마지막 하얼빈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점까지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2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고 1마리 토끼만 잡기 위해 달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123 내란 친위 쿠데타 이후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힘내야죠. 그리고 힘내서 저도 기록을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오늘 기록할 주제는 바로 영화 하얼빈 입니다. 그럼 영화 하얼빈에 대한 기록, 앞선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얼빈 왜 봤는지, 자본주의 맛 가득한, 상업성 가득한 영화를 극장에서 오랜만에 맛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우엉박 박정민 배우님이 출연하기 때문에 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영화 하얼빈 한 줄 소감. 보는 내내 정말 추웠던 영화였습니다. 추웠던 이유 첫 번째로는 일단 비주얼 자체가 되게 추워요. 색감도 푸른색 색감으로 가져갔던 것도 있고, 항상 겨울이었던 것 같거든요, 배경이. 그리고 배경지, 촬영지가 몽골의 어떤 호수라고 들었는데 그 꽁꽁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현빈이 그 호수 위를 이러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첫 번째 전투씬이 있었던 곳. 영화 전반적으로 배경 자체가 관객들로 하여금 엄청난 추위를 주는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주는 추위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외로움이 주는 추위도 있었어요. 일단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늘 밀정들의 눈도 피해야 되고, 외군 놈의 새끼들의 눈도 피해야 되고,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그 모든 시선들에서부터 피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움직여야 되고, 그 모습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혼자 다니는 모습에서 이제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고, 관객인 나는 또 무엇보다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밀정이 아닌지 의심해야 되는 그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그냥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이 주는 추위까지 더해져서 정말 보는 내내 추웠던 영화였어요. 다음 질문.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들은? 첫 번째로 레버넌트가 생각났고, 그 다음 밀정, 그리고 암살, 총 3작품이 생각나는데, 저 레버넌트가 생각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각적 분위기 그리고 계절적 분위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씬이 주는 그 독립군들의 처절함까지 더해지면서 레버넌트를 생각나게 했어요. 진짜 그 첫 번째 전투 장면 너무 처절하고 너무 치열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본 한국 영화 백병전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치열하고 처절했었던 장면이에요. 백병전을 보는 내내 뭔가 슬펐어요.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지켜본 나라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처절함이 느껴졌던 장면이었고, 이제 밀정과 암살은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그리고 배경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전투씬은 그 초반부에 등장함으로써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킥으로서 작용을 했다. 그만큼 잘 연출된 전투씬이었다 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하얼빈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총 3대사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토가 했던 대사인데, 정확한 대사는 몰라요. 그냥 그 뉘앙스만 기억나는 건데, 이 조선이란 나라는 부패한 왕과 유생들이 망쳐놓아도 저 백성들이 살려낸다. 그 백성들이 무서운 나라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겠죠. 부패한 우두머리 때문에 나라가 쉽게 망해야 되는데 저 국민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망하기가 쉽지 않은 민족이다 라고 이토가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이 시국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사로 전 들렸어요. 맞잖아요? 내란 수계 그 밑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 병신새 겸 선포할 때 지들 안위 걱정하면서 예 위험하지만 예 이지랄 떨었던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제 국민들은 국회로 나가서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반란군 새끼들의 그 총칼 앞에 서서 막아 세운 거고, 우리가 시간 끌어야 돼. 지금 오고 있어요 다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국민의 편 아니에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민주주의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비상계엄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인상 깊었던 대사였고, 그 다음 이제 안중근 장군 혹은 안중근 의사님께서 말하는 대사, 영화 맨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되면 뭐 계속,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 독립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두드릴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것 역시 현 시국에 딱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령 선포 이후에 쿠데타 막아내고 첫 번째 탄핵안이 올라갔을 때 내란의 힘, 그 병신세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이 안 되면은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다음 주 안 되면 우리는 계속 탄핵안을 시도할 것이다. 그 대사랑 이 대사랑 너무나 싱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현 시국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은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대사거든요. 이 영화가, 이 대사가, 이 시나리오가, 이토의 대사까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전에 만들어진 시나리오와 대사집일 텐데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니까 진짜 인상 깊을 수밖에 없어요. 현 시국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다음 대사는 이제 우리 우엉박 배우님이 했던, 오덕순 의사님이 했던 대사인데, 일본 그 개색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맨날 이 나라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군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망해라 해서 진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어떤 죄책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입에 달았던 말이거든요. 빨리 우리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다 같이 망해버려라. 나 혼자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매일같이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진짜 망하려고 하니까 비록 현장에 나가진 못했지만 뒤에서 응원하면서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니까 너무 웃긴 거. 근데 그런 나의 태도, 정신 상태가 우엉박이 연기한 우덕순 의사님이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대사잖아요. 다음 질문,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님의 성격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한마디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주변에서 보면은 진짜 고구마답다 미 같은 행동을 총 2번 하거든요. 첫 번째 행동이 일본군 장군을 전투에서 승리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포로로 인정하고, 포로는 죽일 수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법에 따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풀림당한 일본군이 다시 역추격을 해서 독립군을 말살을 해버리는 신이 나와요. 일단 이건 실화고, 실제 안중근 의사 장군님이 그 이후에 엄청 좌절에 빠져 있었다는 것까지 실화고, 여튼 그 일본군을 풀어주는 행동, 그 행동에 있어서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영화 중간에 그런 안중근의 성격에 대해서 같은 독립군이 표현한 단어가 있거든요. 고결하다. 고결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왜 저렇게까지 안중근 장군님 행동을 했을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것이고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때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전쟁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행동했다 라는 그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 상황까지 생각을 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본 저 새끼들보다 더 고결한 나라, 그리고 고결한 민족, 고결한 군대였다는 걸 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일본군 저 씹새끼들은 국제법이고 뭐가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하잖아요. 또 그 태도가 더 고결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군 그 개새끼 안중근 장군, 안중근 의사를 전쟁 중에 이제 잡은 포로로서 국제법에 따라 법정에 세운 게 아니라 그냥 테러리스트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형을 하고, 너무나 안중근 의사와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잖아요. 일본군은 법도 뭐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고 일본 그 개색 패전국이 됐고, 그리고 그들은 국제법을 또 무시한 개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님은 국제법을 준수한 대한민국의 고결한 군인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고, 이러한 미래까지 내다봐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답답했던 행동은 밀정을 살려주는 장면이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앞선 얘기한 결과 같이 독립군들은 외로웠었기 때문이에요. 처절하게 외로웠고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로서 한 번 더 믿고 싶었던 거고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한 번 더 같은 처지에 있는 독립군에게 호소를 했을 것 같고 그 호소하는 마음으로 살려주기를 결심한 것 같고 외로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라면 그렇게 크게 외롭진 않을 거야.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행동, 결심, 태도의 생각으로서 그런 상황을 연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로 하여금은 답답함을 줄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답답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때 상황의 독립군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생각의 여지를 던져주는 그런 방식의 연출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장면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 영화 하얼빈 전체적인 연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좋았는데 뭔가 밍밍한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생각났던 두 영화 밀정과 암살 좋은 요소만 가져다 썼는데 그게 애매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먼저 암살은 같은 주제지만 상업적으로 극단으로 치솟아서 대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또 밀정은 같은 주제지만 장르적으로 극단으로 가서 성공을 했고 저의 취향을 저격해준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얼빈은 둘 다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업적인 측면으로도 잡고 싶었고 장르적인 측면으로도 잡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애매한 이 중간에서만 맴도는 연출이 된 것 같거든요. 먼저 암살을 생각나게 했던 연출은 시가전, 추격전이거든요. 도심에서 이제 도망가는 독립군 그리고 그를 쫓는 일본군 장면들이 암살을 생각나게 하는데 뭔가 부족하게 생각나고 하고 또 밀정을 생각나게 한 장면은 기차에서 밀정을 색출해내는 장면. 자칫 니네 다 둘렸어. 하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탄 니네 단원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특히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장면에서 누가 밀정인가 얼굴이 탁탁탁탁탁 계속 바뀌어가면서 흔들리는 눈동자, 흔들리는 심장 그런 장면을 기차 안에서 연출한 장면이 밀정을 굉장히 생각나게 했는데 밀정만큼 미치지 못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너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애매하게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쳐버린 연출.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에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 다음,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토 히로부미 그 개성 연출이 좀 아쉬웠어요. 영화 자체만 딱 봤을 때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은 이토를 왜 죽여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한국 사람 그리고 역사를 아는 사람만 보게끔 봤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식의 연출을 했다면은 성공을 했는데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은 실패한 연출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한국인들의 그 독립군들의 행동에 대해 의문만 커질 것 같은 연출이었어요. 왜냐? 이토의 악행이 그 영화에서는 1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토의 악행을 그냥 플래시백으로 한 장면 삽입해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은 더 이토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독립군들의 의지에 동화되고 또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의 어떤 만행을, 악행을 알려주는 플래시백 장면이 한 장면 정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해봅니다. 다음,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먼저 배우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배우분들 연기력 너무 좋았고 이것 외에서는 조명을 정말 잘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비라고 해야 되나? 명암? 흑백, 빛과 어두운 그 경계선을 진짜 잘 주면서 인물들을 표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물들의 심리가 더 잘 와닿은 느낌이에요. 명암을 굉장히 잘 써서 진짜 장면 하나하나가 진짜 공들여서 찍었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또 좋았던 점은 OST가 정말 좋았어요. 뭐 지금 당장 둥둥 두루둥 둥둥
둥둥둥둥처럼 바로 딱딱딱 직관적으로 생각날 만큼은 아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만큼은 OST가 정말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질문.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우덕순 장군, 의덕순 의사님이 밀정이었던 김 선생을 살려주면서 했던 대사 때문에 생각난 질문이고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해본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소년이 온다 소설책을 읽고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소년이 온다를 읽었을 때 제 방식대로 오독했을 때 이 책의 주인공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들을 기억해달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부탁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의를 다진 거죠. 이들이 부탁했는데, 이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들을 잊지 말자, 그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방식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이번 생각과 이번 대답도 그때 대답과 전체적으로 결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자. 기억한다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이름 기억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제 머리는 그렇게까지 좋지 못해서 큰 틀, 그러니까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의지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한번 기록을 남겨보는 거고, 최선의 행동이라 함은 할 수 있다면 응원봉을 들고 또 해야 한다면 응원봉을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지켜낸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나도 지켜내자 라는 대답. 근데 무엇보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 그들의 열망, 그들의 진심을 쭉 기억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현재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키워드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식민지 근대화로. 이토 나올 때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개새끼 식민지 근대화론 추대하는 그 미친 쓰레기 새끼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든 생각, 저 개새끼들은 그냥 뇌가 저 개새끼들 뇌랑 똑같은 뇌다. 그거밖에 안 들어. 어쨌든 분노가 계속 분노 게이지가 쌓이게 하는 대사였어서 이걸 키워드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정우성. 중간에 정우성 배우님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독립군이었다 현재는 마적이 된 정우성 배우님이 나오는데, 그 마적이 된 사연, 그 사연이 되게 현실적이고 또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적이 된 사연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투에서 가족을 잃고 또 함께 싸우던 전우들도 다 잃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때 트라우마로 술에 쪄들다가 마적이 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님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님도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를 다 잃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뻔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나아가겠다 라는 다짐을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죽은 동지들의 참담한 비명이 귓가를 맴돌고 앞을 떠돌았습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의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죽여 없애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까지 나아간 건데, 그걸 보면서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님이 대단한 것이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가 이상한 게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독립군 분들이 저런 트라우마 때문에 저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님이 더 대단하게, 고결하게 느껴졌고요. 다음 키워드, 아이맥스. 이 영화 아이맥스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꽉 찼어요. 근데 욕심도 너무 꽉 찼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너무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업적인 측면으로도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장르적인 측면으로도 잡으려고 했고, 한쪽을 덜어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 이 아이맥스 키워드에서도 한 번 더 듭니다. 다음 키워드, 이토의 저격 장면. 이토의 저격 장면이 살짝 전 아쉬웠거든요. 뭔가 마지막만큼은 사이다스럽게 저 개색 뒤지는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위로 쥐잉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찍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암살 장면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뭔가 시원하게 쏘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뭔가 멋짐하게 팍 식어버리는 느낌? 이게 그거예요. 상업 영화였으면은 진짜 100% 상업적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시원하게 쏘고 맞아 뒤지는 장면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않아. 여기서 갑자기 또 장르적 예술을 하려고 했어. 또 왜 그랬을까? 왜 저 마지막 장면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영화 하얼빈을 보기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모든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토가 저격당하는 장면을 드러내고 세상에 공개를 했대요. 뭔가 그게 치부인 거지. 공개를 했다가는 굉장히 동요될 것 같은 거지, 세상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세상에 공개했대요.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바로 그 저격의 순간은 빠져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저격하는 장면, 그다음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는 장면, 쓰러져서 기차로 운반되는 장면,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 빠져 있거든요. 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져 버린 걸까? 그 장면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삭제시킨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증을 하고자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이토가 저격되는 장면을 영화에서도 보여주지 않고 갑자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뭔가 싱거운 모습으로 촬영을 하고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고증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관객으로서 입장은 뭔가 팍 식어버리는 느낌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하얼빈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점까지 줄 수 없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고 한 마리 토끼만 잡기 위해 달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밀정과 암살은 9.5점, 10점짜리 영화인데, 이거는 9점짜리 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애매하게 잡아버린 그 느낌 때문에. 근데 그 외에 배우분들 연기력 다 너무 좋아. 또 연출 좋아? 엄청 좋진 않은데 좋아. OST 좋아. 이 모든 좋음의 결과로 9점 주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은 진짜 꼭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극장에서 봐야 이 영화의 맛이 제대로 느껴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면, 그리고 그 명과 암, 그 대비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극장 스크린으로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럼 하얼빈에 대한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